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특허만 보는 변리사가 나만 알기 아까워서 기업 소개하는 채널 치트키입니다. 전장 부품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오늘의 치트 기업. 자동차,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로보틱스까지 핫한 섹터라면 싹 다 발을 걸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가진 현대 모비스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 기계 회사로 시작했어요. 원래는 여기 맨 처음에는 컨테이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컨테이너를 만들다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뭐 전장 부품, 그다음에 뭐 차량용 모듈, 칵핏 모듈 뭐 이런 거. 지금은 아예 이제 차량용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 설계 내재화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해가지고 R&D 비용도 꽤 많이 태우면서 지금 미래 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국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 가지고 있고, 뭐 비계열사 수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숫자 자체는 잘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가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전력 반도체가 뭘까요?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모리가 워낙 핫했으니까. 오늘 다뤄볼 이 전력 반도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환, 분배, 제어해주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전기차에서 원래 심장이라고 하면 모터겠죠. 모터에서 나온 그 전기, 혈류를 곳곳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혈관이자 근육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제일 익숙하실 만한 거는 LED가 전력 반도체예요. 전압, 전류를 컨트롤해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는 밸브 플러스 물통이라고 해놨죠. 밸브가 트랜지스터고 물통이 캐패시터입니다. 이 물통에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밸브를 통해 컨트롤해서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전력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대전류, 고전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거대한 이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각 영역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조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데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웨이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게 합금도 그렇지만 그냥 철보다, 그러니까 탄소 강을 만들면 더 강도가 강해지죠. 실리콘보다 전압에 대한 내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 모비스가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원래 반도체 섹터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21년부터 반도체 설계 섹터랑 이제 독자 개발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원 통합 칩이나 램프 구동용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 관리 칩 같은 16종 정도의 칩들을 자체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개 정도를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걸맞게 R&D가 일단 투자가 1.87조 원이고 설계 인력만 300명입니다. 설계 인력을 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허 출원 규모가 연간 7,500건 정도 된다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전력 반도체 관련 특허 공개는 압도적으로 최다입니다. 치트키 채널의 키, 특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특허들은 현대 모비스가 이 팹리스 기업으로서 전력 반도체 설계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력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특허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익숙한 특허기도 하고요. 제가 많이 관여를 했던 특허들이어가지고. 네, 먼저 처음 가져온 특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장치 특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리콘 카바이드의 도핑 타입이랑 다른 타입의 도핑 영역을 넣어 놓으면 이 전압에 대한 내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800V 이상의 전압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고전압 환경에서 소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모비스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허는 온저항 저감을 위한 설계로서 J1 트렌치와 J2 트렌치를 비대칭 간격으로 이격시킨 형태의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계 레이아웃을 요 정도까지 자유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트렌치 게이트라고 하는데 게이트가 뭔지는 다들 아시려나?
그러니까 게이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을 뭐 일정 영역에서는 가까이 놓고 일정 영역에서는 좀 멀리 놓음으로써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전개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특정 게이트에 전압이 가게 되면 그 게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개라는 특정한 영역이 생깁니다. 그 특정한 영역들의 형상에 따라서 온저항이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가 동작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이나 저항이 조금 변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형태를 이제 구조적으로 제어를 해서 저항 특성이나 전압 특성을 좀 더 좋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저항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전류 효율이 좀 더 좋아지겠죠. 발열 같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좀 덜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를 설계했다. 제가 요 모비스 담당을 한 2년 정도 담당을 하면서 여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랑 미팅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는데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열정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좀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업무할 때 좀 신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전력 반도체 시장 뭐 이렇게 기술력이 있어도 받아줄 시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내수 분야만 해도 2030년도에 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전망이 됩니다. 2024년에는 1.45억 달러 정도였는데 약간 7배 이상의 확장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요 내수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가 단순히 차량에 쓰이는데 국한됐다면 오늘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전력 반도체가 실질적으로는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을 정조준하고 있는 핵심적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기존 서버렉 전력은 약 120kW에서 AI 서버렉 전력은 약 1밀리언 와트, 그러니까 8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PSU 전력 공급 장치를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적용하면 30% 이상 전력 손실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31년이 되면 글로벌 전력 반도체 시장 사이즈가 약 105조 원 정도로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니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가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으로 납품이 가능할까요? 다행히도 인피니언과 엔비디아가 채택 표준으로 삼은 800V HVDC 아키텍처가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렉에서 소비하고 있는 이 전력 소비가 EV 모빌리티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다 보니까 가혹한 차량 인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력 반도체 기술을 이미 현대모비스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IGBT, 파워 모듈에서부터 인버터까지 수직 통합 설계를 차량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전력 반도체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압, 고전류, 고내구성의 고효율, 이 네 가지 목표를 잡으려고 하는 이 차량용 전력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했죠. 이 인피니언과 동일하게 이중 타겟팅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그룹이 요즘 AI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전력 반도체 설계 역량이 지금 충분히 올라와 있죠.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이쪽에 납품되는 전력 반도체를 모비스에서 설계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 협력사를 넘어서 그룹 AI 인프라의 전력 효율을 책임질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객을 확보하고 시작하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푸근하죠, 든든하죠. 그룹사 차원의 투자로 시너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피지컬 AI, 지금 뭐 아틀라스 난리가 났죠.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이 피지컬 AI에도 사실은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하든 로보틱스를 하든 배터리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뭐 활동 시간 같은 게 특히 피지컬 AI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해서 동작까지 제어해주는 요 아틀라스의 어떻게 보면 근육과 심장, 요것이 현대모비스의 전력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요 말아요 못 넣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제가 못 사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시장에서 요 전력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현대모비스의 전력 반도체 기술력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아직 뭐 완전히 평가되어 있지는 않다고. 왜냐면 이제 현대모비스의 전체 매출 중에서 전력 반도체의 매출이 꽤 작은 포션이어서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현대모비스 주총을 한 것 같던데 다음번 주총에는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치트키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기업으로 재밌는 특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